오늘 작품은 정유정 작가의 완전한 행복입니다. 제7장. 은호는 제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진입로 쪽으로 사라진 후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친절하지 않았으나 모호하지도 않았다. 다만 분명하다와 정직하다는 별개의 문제였다. 그로서는 후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아내에 따르면 처형은 거짓말의 고수였다. 온갖 거짓말로 아내를 궁지에 몰아넣어 문제적 아이로 만들었다. 아내가 어린 시절을 시골 할머니네에서 보낸 이유라고 했다. 할머니는 아내를 가엾게 여겨 시골집과 넓은 땅을 물려줬다고 들었다. 그 시골이 어디라고 했더라? 그는 고개를 들어 지유의 방을 올려다봤다. 창문 커튼이 출렁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짐작건대 방금까지 거기에 지유의 눈이 있었을 것이다. 제 이모가 사라진 후로도 쭉 자신을 지켜본 모양이었다. 이모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했겠지. 아내는 어디에 있을까? 그가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종일 집에 있을 분위기였는데 아이 점심은 엉뚱하게도 이모가 해결한 셈이었다. 그 점을 아내가 알아서는 안 되나 보았다. 비밀로 해달라 당부한 걸로 보아 그는 다시 차에 탔다. 진우를 찾아갈 생각이었다. 이제 물어볼 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녀석은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 약속이 있으니 오후에 만나자고 했다. 아이를 계속 혼자 둬도 될까 싶었지만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곧 아내가 돌아오겠지 해버렸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차를 타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내내 어떤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두 사람은 한패예요. 아침나절 그는 목소리의 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샤워를 끝내고 막 몸을 닦던 참이었다. 아내가 욕실로 전화기를 가져다 주었다. 건네받은 휴대전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아내는 욕실 문에 어깨를 기대고 서며 물었다. 뭐해? 전화 안 받아? 그는 버티고 있는 아내를 쳐다봤다. 넌 안 가고 뭐 하는데? 전화벨은 시끄럽게 울어댔다. 아내가 퇴장할 때까지 끈질기게. 차은호 선생님이시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 어떤 여자가 물었다. 낯선 목소리였다. 누구냐고 묻자 자신을 서준영의 여동생이라고 밝혔다. 그와 만나고 싶다는 게 용건이었다. 내가 왜요? 그가 묻자 당돌한 답변이 돌아왔다. 만나셔야 할걸요? 아드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고 싶다면요. 뒷머리를 털던 그의 손이 딱 멈췄다. 아내의 전 남편이 실종됐다는 사실은 그도 이미 아는 바였다. 그것이 노아의 죽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걸까? 대답처럼 기억 속에서 두 장의 사진이 튀어나왔다. 지유와 서준영, 자신과 노아. 경계심이 뒤따라왔다. 여자의 말이 공수표가 아니라면, 노아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주겠다면 그쪽도 바라는 게 있다는 얘기였다. 적어도 줄 것에 상응하는 무언가일 테고 그게 뭔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겐 줄만한 것이 없었다. 그는 망설였으나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길을 알려주는 역할은 해줄지도 몰랐다.
법정에서 원수처럼 싸웠던 전 남편의 여동생이라면 적어도 아내와 손을 잡을 일은 없을 테니까. 여자는 그가 만나줄 거라 확신했던 것 같았다. 이미 집 근처에 와 있다고 했다. 자신의 인상착의도 알려줬다. 머리를 묶고 검은 원피스를 입었어요.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지유와 닮았을 테니까. 와 있는 장소도 알려주었다. 모조라는 카페인데 어딘지 아시겠어요? 타운하우스 뒤편 숲길에 있는 카페였다. 저녁을 먹은 후 그와 아내가 산책하면서 곧잘 들르는 곳이었다. 그 점이 깨름칙했으나 그 점 때문에 장소를 바꾸는 건 내키지 않았다.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그가 생각을 바꿨다. 설마 아침부터 아내가 거기 올 일이 있겠느냐고. 지금 나가? 아내는 옷을 입고 나오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어디 가는데? 변호사 만나러. 자동으로 거짓말이 나왔다. 타고난 거짓말쟁이처럼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언제 변호사를 샀어? 어딘데? 근데 왜 주말에 아침에 나가? 아내가 앞을 막어서며 숨차게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곧 부검 결과가 나올 거야. 나도 대비를 해야지. 어떻게? 아내는 정말로 궁금한 모양이었다. 그는 딱히 해줄 말이 없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만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나도 같이 가. 아내가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올게. 그는 기겁하는 심정이 됐다. 그 심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내의 손을 떼어냈다. 다음에 오늘은 나 혼자 갈게. 자기 혼자 가면 안 되지. 이 사람은 가족도 없나 할 거 아니야. 무엇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도 말할 줄 알아. 입도 달렸고. 그는 정색하며 말을 잘랐다. 더 말을 붙일 수 없도록 냉정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지유나 잘 챙겨. 말해놓고 그는 아내의 표정을 살피지 않았다.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아내가 베란다 창으로 내다본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뒷문 쪽이 아닌 차고로 간 이유다. 덕택에 걸어서 5분 거리를 차로 10분 만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카페로 들어서자 곧장 어떤 여자가 눈을 마주쳐 왔다. 창 쪽 구석 자리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여자는 그가 다가오는 걸 빤히 주시하고 있었다. 총명을 넘어 영악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본인 평가와 달리 지유와 닮지도 않았다. 두 사람이 같은 성을 쓴다는 거 말고는. 서민영 씨 맞습니까? 그가 묻자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에 묘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새언니 취향 알 것 같네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첫인사로 적절한 말 같지는 않았다. 그는 시선을 내려 테이블을 봤다.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가 서민영의 맞은편에 앉기까지는 약 5분이 더 걸렸다. 곧장 카운터로 가서 자신의 커피를 주문했고 앞에 서서 기다렸다가 아예 받아들고 돌아왔다. 이야기하다 중간에 불려가는 일이 없도록. 통상적인 인사 같은 건 나누지 않았다. 서민영은 탐색하듯 그를 살폈다. 조급해 보이는 시선이었다. 아드님 일은 좀 안 됐어요. 서민영이 입을 열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넘겼다. 뜨거운 감각이 혀에 퍼지자 현실이 치고 들어왔다. 자신은 아내의 전 남편의 여동생과 커피를 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일생 동안 만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한 줄로 세운다면
가장 멀리 있을 사람이었다. 당연히 궁금했다. 여자가 왜 노아를 명분 삼아 찾아왔는지. 그날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그에겐 그럴 마음이 없었다. 이미 경찰에게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들이었다. 더는 입에 담고 싶지 않았다. 난생 처음 만난 여자 앞에 더더욱. 그는 말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나에게 해명할 것이 있을 텐데요. 서민영은 입술을 뾰족하게 모으고 그를 봤다. 무슨 말이냐 묻는 표정이었다. 정말로 모르는 눈치였다. 아니면 백치미 작전을 펼치고 있다든가.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하듯 서민영은 턱을 슬쩍 들어 올렸다. 멀쩡하다 못해 해맑아 보이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만났다는 게 중요하지. 아내와 서민영은 그리 친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했다. 단순히 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으려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보기에 서민영과 신윤아는 같은 과였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도는 사람들. 누가 상위 버전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는 말했다. 전문가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아내가 가르쳐줬을 리는 없고 제 주변에 그쪽과 선이 닿을 사람도 없으니까. 서민영이 되물었다. 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닌가요? 얘기를 들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질문에 답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쪽이 왜 내 뒷조사를 했는지 알려고 왔어요. 아드님 죽음에 전혀 의문이 없으신가요? 서민영의 목소리가 날이 섰다. 정말로 본인이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귀 밑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 어쩌면 실제로 빨개졌을지도 몰랐다. 옆자리는 물론 시야 밖에 있는 뒷자리 사람들의 시선까지 또렷하게 감지됐다. 대답 대신 그는 시선을 내렸다. 쓱 소리가 나게 일세로 숨을 들이마셨다. 동네 개도 알아들을 재지의 언어건만 서민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잠을 원래 그렇게 깊이 주무시나요? 그럴 때 보통은 깨지 않나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서민영 씨를 신고할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 그날 밤 주무시기 전에 뭐 마시지 않았어요? 서민영은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이 여자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 무슨 뜻입니까? 서민영은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웃음기 어린 눈으로 그의 표정을 살필 뿐 그는 조급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럴수록 이 교활한 여자는 패를 꺼내지 않을 테니까. 새언니 말이에요. 11월 16일에 집에 없었죠? 서민영이 물었다. 그는 슬슬 짜증이 치미는 걸 느꼈다. 이 여자는 언제까지 질문만 퍼부을 생각일까? 아내는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평일 낮에는 집에 없어요. 아니요, 밤에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날 오빠랑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헉 하는 숨소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느닷없이 옆구리로 훅이 들어온 기분이었다. 이 여자는 뭘 알고 있기에 이런 확신을 하는 것일까? 경찰 말로는 오빠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쓴 곳이 교촌에 있는 한 맥도날드래요. 해피밀 세트를 샀다고 하더군요. 성인 남자가 선호할 메뉴는 아니죠. 그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깊숙하게 앉았다. 지유에게 주려고 산 거죠. 근처에서 지유를 만났을 테고요. 물론 지유 혼자 오진 않았을 거고요. 새언니가 데리고 왔겠죠. 제가 오빠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게 2시예요. 사실 통화라고 할 수도 없죠. 오빠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으니까 이후로 지금까지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고요. 서민영은 마른 기침을 2번 하더니 물컵을 집어들었다. 고양이처럼 활짝활짝 물을 마셨다.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빠가 제 전화를 받았을 때 이미 새언니의 차를 탄 후였을 거예요. CCTV가 없는 어딘가에서요. 제 전화를 끄는 건 새언니 때문일 테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빠는 지유를 만나려고 꽤 오래 법적 투쟁을 했어요. 새언니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겠죠. 무려 3년 만에 딸을 만났을 테니까요.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었을 거고요. 그런데 오빠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곳도 그 부근이래요. 단순히 전화를 끄는 게 아니라 아예 껐다는 얘기겠죠. 이후 지금까지 실종 상태고요. 그는 지유와 서준영의 사진을 떠올렸다. 그곳은 어디였을까? 분위기상 호텔 같지는 않았다. 펜션이었을까? 혹시? 경찰이 교촌을 기점으로 각 도로의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시각에 지나간 차량 중에 새언니나 신재인 씨의 차가 있는지. 순간적으로 그는 등을 바짝 세우고 앉았다. 서민영은 얇은 입술을 한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소리 없이 웃었다. 놀랍죠? 자매가 제 오빠와 얽혀 있다는 게. 그랬다. 잘못 들었나 했다. 처형의 이름이 거기서 왜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오빠의 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세요? 알 리가 있을까? 그는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인천 주안역 근처 공영 주차장이래요. 경찰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묻더라고요. 신재인 씨와 오빠가 무슨 관계냐고. 주안역에서 오빠가 신재인 씨의 차를 탔던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두 사람 예전에 연인이었거든요. 잠깐도 아니고 20살 때부터 11년간이나요.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오빠라는 사람이 20살 때부터 연인이었던 여자를 버리고 그 여동생과 결혼을 했다는 말인가. 두 사람은 한패예요. 서민영은 말을 놓고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그를 쳐다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묻듯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이 오빠를 납치했다는 뜻이에요. 신재인 씨가 오빠를 불러내서 새언니가 기다리는 곳에 내려주고 새언니는 지유를 미끼 삼아 오빠를 태운 거죠. 오빠는 지유를 만나게 해준다면 지옥이라도 따라갔을 사람이고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서민영의 말대로라면 처형이 나설 이유가 없었다. 아내가 지유 옷자락만 한번 흔들어도 서준영은 곧장 달려갔을 테니까. 아마도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그랬겠죠. 덕택에 지금 경찰이 헤매고 있잖아요. 신유나인지 신재인인지 초점조차 못 맞추는 눈치예요. 제가 보기엔 둘이 공범인데. 그 역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었다. 처형이 사이도 좋지 않은 여동생과 공모의 옛 애인을 납치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도 7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 여자는 자기 생각을 확신한 나머지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무시하고 있었다. 더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과 직관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만약 11년간 애인이었던 남자가 자기 여동생과 결혼을 벌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다면 그 남자를 죽여버렸을 거예요. 신재인 씨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걸요? 어쩌면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그는 넌더리가 났다. 서민영은 정작 해야 할 이야기를 계속 보류하고 있었다. 서준영의 실종이 노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날이 11월 16일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그날 새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는 이번에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다. 친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서민영은 고개를 저었다. 틀렸어요. 새언니는 친정에 있지 않았죠. 미리 준비한 장소로 오빠를 데려갔을 거예요. 그날 밤 오빠는 거기서 뭔가를 마셨을 테고요. 그는 서준영과 지유의 사진을 떠올렸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준영의 샴페인잔,
지유의 주스 잔을.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탔다. 안달이 났다. 여자의 입을 쫙 벌려서 안에 든 말들을 통째로 꺼내보고 싶을 만큼. 새언니는 대학 시절에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남자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졸음운전이었어요. 새언니와 헤어지고 짐을 빼러 간 날이죠.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은 용케 살아있다네요. 서민영은 턱을 치켜들고 그와 눈을 맞대며 덧붙였다. 바로 선생님 친구분이에요. 그는 횡격막이 확 쪼여드는 걸 느꼈다. 뜨거운 커피가 목구멍에 턱 걸렸다. 흐트러지는 시야로 진우와 낯선 남자의 사진이 지나갔다. 귓가에선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한테 물어볼 게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